오늘 강하게 하방 경직성을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고비를 또 벗어나는 모양인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모멘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을 하기도 좀 어려운 흐름.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큰 폭 하락입니다. 미국의 원유 선물 가격이 석유 소비 감소 우려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배럴당 90달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하나금융지주 어닝쇼크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은행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송도 GCF 사무국 유치입니다.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예상치가 낮았지만 그보다도 더 나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아무래도 웅진그룹 사태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은데 예상치도 높지 않았지만 매상치는 밑도는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도 약하고 다른 은행주도 좀 약한 상황입니다.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은행뿐만 아닙니다. 은행, 증권, 보험도 좀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이런 금융주들이 당분간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줄곧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그 저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은행 업종의 수익성이 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익성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웅진그룹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한계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속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조그만 건설회사, 비상장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러면 시장에서의 그 은행이 잘 되려면 영업이 잘 되려면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별로 지금 안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주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 이 논리를 정확하게 우리 시장에 반영시킨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 살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선결과제 중에 선결과제임에 분명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건설업종이 살아나고 이런 것과 결국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뚱딴지가 혼자서 은행업종에 살 길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술적 대응은 언제라도 많이 떨어지면 살아나고 이런 건 하겠지만 추세적인 약세 흐름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은행주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는 데 대한 공감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모멘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오늘 은행, 증권, 건설주 같이 떨어지는 흐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기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도에서 GCF 녹색 기후기금을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역전승이라는 얘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 보도를 보면서 송도에 땅 있는 회사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어저께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회사들 보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회사들만 좀 올라갑니다. 이미 좀 예상했던 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오늘 종목별로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 자, 이런 기금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종목들 인성익 지점장께서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도주가 없고요. 주도 세력이 없고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중에 모멘텀이 이제 하나 발생이 된 거죠.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별로 재미를 못 보고 계속 내용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상당히 많이 따졌죠. 근데 그 유치를 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사무국을 유치했다 그러는데 이 기금이 기금의 운용 기금이 한 8천억 불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8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1년 예산이 325조 4천억입니다.
그거의 2배가 넘는 우리나라 그 기금의 우리나라 그 재정의 2배가 넘는 자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환경계의 이제 IMF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여파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한번 보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이건 계열 쪽 이건 산업이나 창호, 그다음에 뭐 후성, KC코트렐, 그다음에 삼성 이제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송도에 땅을 가진 회사까지도 지금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어도 지속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게 좀 상당히 안 좋고 지난주에는 그 개별주에 대한 급등주에 대한 조사설이 나오면서 신고가 치던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좀 탈락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조그만 재료가 좀 나와가지고 테마를 형성하는데 현재로서는 테마의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회사들이 실적을 동반하느냐 여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실적과 연계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연계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는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올라가다 그칠 확률이 크다. 하지만 장자차 계속적으로 하락적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GCF 사무국 유치한 거 뭐 상당히 기쁜 소식이고요. 뭐 송도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흐름에서도 보면은 저가주들, 특히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일단 뭐 실질적으로 재료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기대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좀 투기성 매매도 좀 많이 성격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관련해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종목 선택에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IT주, 잇따라 실적 부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IT주 실적 발표는 족족 나쁘게 나옵니다. 인텔, IBM 나빴고요. 구글, 뭐 해프닝, 장 끝나고 발표한다는데 장중에 발표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 나빴고요. 금요일 날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AMD, 뭐 반도체 회사들, 뭐 줄줄이 실적이 뭐 연전연패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맥도날드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와갖고 그 점도 좀 부담이 가는데 자, 어닝 시즌 계속 시장의 기업 실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이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보는 게 이번 주에 23일 날 아이패드 미니 발표가 있고 25일 날 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나쁘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기대감도 오히려 더 증폭이 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IT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니까요. 정말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그만큼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더딘 상태라는 것, 이런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다라고는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이제 애플 컴퓨터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제품 발표회가 23일 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외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가 시장에 오히려 큰 관심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맥북 프로 13인치 버전,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버전이 나오면, 기존에 워낙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랩탑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노트북 시장에서 애플 컴퓨터가 마켓시에 1위로 올라섰는데요. 1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까지 장착된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점유를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MS라든가요, 다른 쪽 진영, 그리고 HP, 델 컴퓨터 이런 쪽이 모두 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신제품이 확장하는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련주를 보면 여전히 LG 디스플레이라든가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관련 주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보이고, 여타 뭐 코스닥이 몇몇 종목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 한 번 더 있다 그러면 애플 TV, 자주 말씀드리지만 셋탑박스형이 아니라 TV형으로 나온 애플 TV가 나오면 정말 또 한 차례 그 TV 시장의 지각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초미의 관심이다. 한편 실적으로 보면은요, 3분기 실적은 이미 2분기에
발표할 때요. 3분기를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9.32달러였는데요. 실적이 어닝 쇼크였죠. 10달러 이상 예상했었는데 이번 분기는 8.85달러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요, 그 9월달에 막판에 이제 아이폰 5가 나왔고요. 생산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4분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로 좀 오해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애플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기를 하나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애플에 의해서 이제 4분기고요. 그 다음 분기 우리로 보면 이제 4분기라고 통칭하는데 4분기에 일단 예상은 컨센서스가 사상 최고 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얘기 나왔던 아이폰 5의 생산이 원활해지고요. 또 아이패드 미니까지 나오고 또 그 말씀드렸던 맥북 프로 이런 것들이 확장됐을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는 것인데요. 15.4달러 정도의 사상 최대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은 항상 상당히 보수적으로 미리 말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가 오히려 지금 큰 관심이 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봐서는 IT 업종의 확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애플 컴퓨터가 혹시 관심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식 정도고요. 미국에서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 퀄컴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퀄컴도 아마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여러 가지 여하튼 관심은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볼 수 있고요. 애플 컴퓨터 실적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금일날 실적 발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모두 실제로 큰 회사들은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시즌은 마무리된다. 다만 4분기는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이제 나오는 것은 롬니라든가요. 롬니의 그 오바마 대통령 이슈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 보면 연말 쇼핑 시즌인데 과거 연례를 보면 상례를 보면 이미 연말 쇼핑 시즌의 기대감이 많았고요. 뭐가 잘 팔릴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그런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직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이 좀 구원투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신제품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에 오히려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번 분기는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유로존 주말 사이에 EU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스페인 얘기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실망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21일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당이 우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제금융 신청하는 데는 조금 더 부담이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관련, 특히 스페인 관련 내용 인성익 지점장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하여튼 유럽 참 뭐 스페인이든 그리스든 뭐 참 지겹게도 가네요. 지난주에 그 미국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실적, 뭐 MS하고 구글의 실적 악영향, 그 다음에 그 EU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큰 폭으로 좀 하락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장이 끝난 이후에 이제 스페인에 관련해서 그 출구조사 실시로 해서 집권당인 국민당이 상당히 그 큰 폭으로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집권당 당수인 라호이 총리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기존까지 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언급을 계속 유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다만 그 어떤 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까봐 언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당이 이김으로 해서 국민들도 웬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 가능성을 지금 크게 열어두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유럽 증시는 주말에 어떤 그런 이유로 어떤 불투명성의 이유로 빠졌다면은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오늘의 그 하락폭은 상당히 내일쯤 만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빠지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 우리는 환율이 상승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환율 상승은 워낙 큰 폭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상승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유럽 문제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그런 쪽 그 유럽 쪽은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 나빴다.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채 발행 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쁘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 어떤 그 EU 정상의 기대감으로 국채 발행 성공한 쪽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이 유럽 쪽보다는 미국의 어떤 경기 고용,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 이런 쪽이 더 향후에는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어쨌든 21일 이후에 주목하자 이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점점하고 일단 뭐 이런 뉴스가 잘 안 나오는 게 시장에는 가장 호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20포인트 선 붕괴입니다. 1910선도 위태로웠었는데 지금 뭐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한 상황이고요. 뭐 그나마 하방 경직성 확인한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일정이 많습니다. 뭐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고 주택 지표도 나오고 미국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연준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들이 참 많이 좀 포진해 있는데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대응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주택 지표에 뭐 계속 좋아지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뭐 GDP도 잘 나면 좋겠지만 실제로 가장 핫 이슈는 결국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초박빙 선거의 가능성이 지금 뭐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거전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롬니와 오바마가 누가 될지 정말 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불안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롬니가 이제 그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즉 TV 그 토론이 3번에 있는데요. 첫 번째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외로 쉽게 오바마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롬니가 이제 우세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롬니가 정말 승리했을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갑론을박입니다. TV라든가 언론에서 이런 전략이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완전히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버냉키가 이제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롬니가 이겼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3차 양적 완화는 이제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주가는 불안감이 해서요.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롬니 이제 워낙 공화당이 이제 보수적이면서도 기업 친화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가는 크게 오를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원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요. 결국은 이런 불안한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불안 심리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지 주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제법 크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시장에 관한 대응 전략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3분기 미국과 한국은 모두 다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19군데가 났는데요. 60% 정도 되는 11개 기업이요. 10%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을 밑도는 소위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대로 실적이 좋은 것은 실제로 삼성전자 한 군데입니다. 물론 두 군데가 더 좋게 나왔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3분기가 안 좋았고요. 우리나라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장이 버팀목이 있다 그러면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연기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단기간에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올해는 1조 9천억 정도 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순매수를요. 작년과 재작년 대비 뭐 7분의 1, 8분의 1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이 있고요. 당초 얘기했던 작년과 올해 초, 올 봄에도 얘기했던 연기금이라든가요. 사학연금 이런 쪽에 목표치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 그러면 연기금밖에 없다는 생각. 그런 관점에서 연기금이 사는 주식들 최근 들어서 보면 LG그룹이라든가요. IT 뭐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관심 주석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1900선에 대한 지지선 계속 좀 유효하게 중심적으로 좀 계속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뭔가 좀 트렌드가 있는 거를 본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결국은 원화 강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중국의 위안화 강세인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엮일 수 있는 것이 아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주식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이라든가요, 카지노, 그리고 호텔 신라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트렌드가 맞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실제로 봐서는 이 어떤 안전지대를 찾기에는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미국 대선인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뭐 60일선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성익 지점장께서는 지지선 한 어느 정도 보세요? 뭐 현재 뭐 60일 이평선 얘기하는데요. 왜 60일 이평선을 많이 얘기하냐면 과거에 그 8월 초에 하락해서 리바운딩한 그 지점이 바로 60일 이평선이고요. 그다음에 9월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10월 중순에 하락해서 리바운딩. 그래서 최근 몇 달 사이에 3번에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신뢰를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오늘 그 다우지수 하락 영향으로 오늘 갭 하락을 한 상태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61%이 거꾸로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일단은 지지선 자체를 1920에서 1900포인트 심리적 지지선까지는 일단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 상단은 1960포인트 이 부분은 이전에 그 갭 하락 이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레인지 전체를 한 1900에서 1960 사이 그다음에 이 62도평에서 이동하는 1936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일단 판단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매매입니다. 지금 외국인은 매도고 기관은 매수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면은 기관의 매수는 4분기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4분기 집중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관의 매수 그다음에 1900포인트 근접해서 주식형 펀드의 그 환매가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되려 매수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관 매수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가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10월 달도 조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에서 끝일지 거기에 개인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저상승주 그러면 가능하면 저가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매매가 더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60일 이동 평균선 장중 회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데 또 21선이 워낙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뭐 답답한 흐름 벗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